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성당과 교회에서는 기념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성탄절 표정을 정용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데는 국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주 여성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성탄 기념미사에서 참석자들은 예수 탄생의 참뜻을 되새기며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Despite of our cultural difference, we have gathered here today because we share the same faith in the Christmas.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종교적 교리를 초월해 온누리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기독교와 원불교 신자들이 함께 모여 화합과 공존을 위한 성탄 축하 예배를 갖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랑을 베풀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평화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이 되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곳곳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도심 공간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 단위의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나들이객들은 상가나 극장, 스케이트장 등지를 찾아 저마다 소중한 성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친구들이랑 나와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스케이트장도 막 이렇게 와서 타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아 사랑과 화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 성탄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0대 교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 비아동의 한 주택에서 모 고등학교 행정사무원인 29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전직 교사인 60살 B씨가 A씨를 괴롭혀왔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B씨의 교감 승진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청원을 익명으로 올렸고 이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돼 B씨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힘들어했다는 유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예산 부족으로 가정 양육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지역 아동 51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수당을 예산이 부족해 이번 달 지원하지 못한다고 해당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양육수당은 취약전 연령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급되는 복지수당으로 광산구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다음 달 초순쯤 미지급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결석 제거 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뱃속에 4년 동안이나 수술기구를 품고 살아왔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니 그제서야 이 도구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수술기구를 빼냈습니다. 보도에 남궁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39살 박모 씨의 배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30cm 길이의 수술용 도구가 몸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 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 2015년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가 최근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박 씨는 배에 철사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4년 가까이 살아온 셈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데 잔뇨감, 따끔거림. 병원을 찾아갔지만 담당 의사는 전립선 염증이 있다며 염증약 처방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휴직을 결심한 박 씨가 병원을 다시 찾아 사진을 찍었는데 병원 측은 수술 도구가 박 씨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뱃속에서 도구를 빼낸 박 씨. 자신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병원 측이 도리어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가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환자가 그걸 빼주라고 해야지. 왜 말을 안 했냐.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다며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경위에 대한 취재진의 인터뷰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의 명백한 의료 과실로 삶이 망가졌다는 박 씨는 대학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AI 여파로 2년간 취소됐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올해 재개됩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땅끝과 장흥 정남진 전망대 등 도내 58곳에서 3년 만에 해넘이 행사와 해맞이 행사를 재개해 11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새해 첫날 일출은 해남 땅끝을 기준으로 오전 7시 42분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동명동과 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문화관광 코스가 개발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1년간 5천만 원을 들여 도보 코스 등 동명동 일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민간 위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보 코스는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모두 7개 코스로 운영되고 4km 이내로 2~3시간가량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하늘 위의 응급차 닥터 헬기가 전남도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류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전라남도의 늑장 행정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닥터 헬기 계류장입니다. 목포 오감동 닥터 헬기 계류장은 이달 말까지 목포시의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도 모두 5차례나 사용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신규 계류장을 아패대교 아래에 마련하고 내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임시로 사용할 계류장을 F1 경주장 내 헬기장으로 옮기겠다고 병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병원 측은 임시 계류장이 병원과 14km나 떨어져 응급 환자 이송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의료진 왕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5 내지 6개월 뒤까지만 조금 연장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 게. 목포시도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전라남도에 통보하고 대책 수립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안 된다는 것보다는 주민들 동의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10월 30일까지 답을 주라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신규 닥터 헬기 계류장 예산 마련이 늦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뒤늦게 오감 헬기장 인근 주민들의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늦장 행정에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시간만 촉박해져 닥터 헬기장 이전 사업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법정에서 음독 자살을 시도한 피고인 61살 김모 씨의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입원한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독극물을 마신 김 씨의 의식이 돌아오고 상태가 좋아져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원은 성폭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김 씨의 음독 소동으로 판결이 중단돼 다시 날을 정해 재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나주의 한 골프장 직원이 1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해당 골프장 회계 담당 직원 30살 박모 씨가 회사 운영자금 115억 원을 빼돌려 달아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나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급속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나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첫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고려인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은 호남대 랄랄라 극장에서 오늘 첫 연주회를 갖고 감동의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아리랑은 베네수엘라 엘시스테마처럼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창단됐습니다. 광주시가 8억 원을 투입해 무인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 내년 말쯤에는 광주 상무지구에서 무인 공공자전거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